안녕하세요, 박민규입니다. 올 시즌 무키 배츠는 만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컨버전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성공해냈습니다. DRS 플러스 17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유격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OAA 또한 플러스 6으로 전체 유격수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풀타임 유격수로 나선 첫 시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츠의 수비 기여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탁월한 운동 능력을 통해 뛰어난 수비를 보여준 배츠는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유격수 컨버전 성공과는 별개로 배츠의 공격 지표는 최근 2시즌에 걸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 시즌 배츠는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152경기에서 타율 3할 7리, 39홈런, 109타점을 기록했고 조정 득점 창출력 WRC 플러스는 165로 리그 평균 대비 65% 더 뛰어난 타격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레퍼런스 WAR 역시 내셔널리그 1위에 해당하는 8.6으로 MVP 투표에서 40홈런 70도루를 달성한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배츠는 2023 시즌 이후 부상과 부진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츠는 2024년 6월 중순 캔자스시티전에서 투구에 맞아 왼쪽 손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이전 72경기에서는 OPS 0.892를 기록하며 2023 시즌의 타격감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8월 복귀 이후 타율이 2할 6푼 3리, OPS가 0.811에 그치며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체 WRC 플러스는 140으로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타구의 질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배츠의 평균 타구 속도는 89.9마일로 2017 시즌 88.4마일에 이어 가장 낮았고 배럴 타구 비율 또한 2023 시즌 12.4%에서 6.0%로 급감했습니다. 장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타구의 비중이 불과 한 시즌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배츠의 타격 성적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타율 2할 5푼 8리, 출루율 3할 2푼 6리, 장타율 0.406은 모두 커리어 로우였고 OPS가 0.8 미만에 그친 것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타구의 질은 2024 시즌보다도 좋지 못했습니다. 평균 타구 속도는 0.8마일이 하락한 89.1마일에 그쳤고 하드히트 비율 또한 35.8%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배럴 타구 비율마저 5.5%에 불과해 2018 시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배츠의 하드히트 비율은 리그 하위 19%, 배럴 타구 비율은 리그 하위 20% 수준으로 장타 생산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배츠의 컨디션은 분명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도쿄 개막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소화장애 증상을 겪은 배츠는 그로 인해 체중이 약 10kg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도쿄 시리즈에 결장할 수밖에 없었고 컨디션 회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9월 마지막 24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9리와 OPS 0.899 그리고 6홈런을 기록하며 타격감이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까지 그 타격감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가을 야구 17경기에서 타율은 2할 2푼 9리에 그쳤고 끝내 단 한 개의 홈런도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월드 시리즈에서는 29타수 4단타, 타율 1할 3푼 8리로 장타 생산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배츠가 신장 178cm의 언더사이즈 타자이며 2026년 33세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2026 시즌 반등 가능성을 예상할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는 장타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야구 분석이 발전하면서 장타가 가장 효율적인 득점 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10년간 타자들을 신장별로 나눠 분석한 타격 지표에 따르면 체격 조건에 따른 장타율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기간 신장 168cm에서 180cm 사이의 타자들은 평균 장타율이 0.410에 그친 반면 183cm부터 200cm에 이르는 타자들은 0.445를 기록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장에 따른 장타 생산력의 차이가 확인되면서 구단과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장타 생산에 유리한 신체 조건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큰 체격은 과거에도 확실한 강점이었지만 현대야구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체격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6피트 1.58인치, 186.9
169cm에 이르렀습니다. 투수의 경우 6피트 2.5인치 189cm로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이루수는 5피트 11.17인치 181cm로 평균 신장이 가장 작은 포지션이었습니다. 포지션별로 차이는 있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체격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86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출생한 선수들의 체격 변화를 분석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평균 신장은 오랜 기간 꾸준히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7, 8cm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저리거들의 이러한 신체 조건 변화는 트레이닝 기법의 발전과 영양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1950년대 평균 신장은 180cm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185cm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9 시즌과 2020 시즌 평균 신장이 185.1cm였던 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는 186.9cm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평균 체격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배츠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진 타자들은 파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배츠는 정교한 컨택트와 배트 컨트롤 능력, 여기에 더해 탁월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정상급 타자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 시즌 이후 배츠의 스윙은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타석에서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기간 배츠의 평균 배트 스피드는 69.0마일로 2023 시즌 71.3마일에 비해 2.3마일이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전체 스윙 중 배트 스피드 75마일 이상을 기록한 비율은 2023 시즌 20.7%였지만 2024 시즌 9.6%, 올 시즌 8.0%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75마일 이상의 패스트 스윙은 평균적으로 타율 3할 7리와 장타율 0.603, 그리고 하드히트 비율 52%를 기록한 반면 스피드가 75마일에 미치지 못한 스윙은 타율 2할 4푼 6리, 장타율 0.368, 하드히트 비율 35%에 그쳤습니다. 또한 배츠는 배트 스피드 저하와 함께 경쟁력이 떨어지는 스윙인 이른바 소드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드는 투수가 타자를 완벽하게 속이는 데 성공해 타자가 투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급하게 멈추거나 불완전하게 꺾인 스윙을 의미합니다. 배츠는 2023 시즌 17회, 2024 시즌 19회의 소드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에는 30회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배츠의 이러한 변화는 언더사이즈 타자가 30대에 접어들며 운동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앤드류 맥커친의 사례를 떠오르게 합니다. 맥커친은 신장 178cm의 대표적인 언더사이즈 타자로 2009 시즌 만 22세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17 시즌까지 8년간 정상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맥커친은 OPS 0.866과 WRC 플러스 137을 기록해 리그를 대표하는 5툴 플레이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31세 시즌이었던 2018년을 기점으로 맥커친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8년간 OPS는 0.754, WRC 플러스는 108에 그쳐 전성기 시절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30대 초반 이후 생산력이 빠르게 감소한 맥커친은 끝내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채 커리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배츠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던 맥커친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 선수는 비슷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배츠는 맥커친과는 달리 여전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통해 수비와 주루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배츠의 레퍼런스 WAR은 4.9로 올스타급 활약을 펼치며 LA 다저스의 백투백 우승에 확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배츠가 단순히 타격 성적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수비와 주루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츠에게 중요한 것은 전성기 시절의 파워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배츠가 다시금 30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장타력을 회복한다면 더없이 이상적이겠지만 그의 신체 조건과 나이를 고려한다면 39홈런을 때려냈던 2023 시즌의 파워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올 시즌 배츠는 커리어 최악의 타격 부진 속에서도 95마일 이상 강속구를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95마일 이상 강속구 상대 타율 4할과 장타율 0.700을 기록했던 2023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올 시즌에도 타율 3할 3푼 1리와 장타율
0.4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배치의 투구 반응 속도나 동체 시력, 그리고 타격 타이밍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현재 배치의 문제는 전체적인 스윙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의 배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쟁력이 없는 스윙, 소드를 줄이고 75마일 이상의 빠른 스피드의 스윙 비중을 끌어올려 타석에서 스윙 전반의 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2026년은 배치에게 단순한 반등의 시즌이 아니라 커리어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배치는 2026 시즌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배치의 반등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